폭락장? 저는 쇼핑했습니다. 장벽의 시대 생존법. 안녕하십니까? LA 중용시선 중용직입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며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장벽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멕시코는 관세의 벽을, 미국은 입국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가 각자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장벽들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LA라는 현장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의 시선으로 이 뉴스들을 뚫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3가지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월드 뉴스 시그널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의 관세 기습입니다. 멕시코가 한국을 포함한 FTA 미체결국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먼 나라 얘기 같지만 LA 경제권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슈죠. 물론 이 뉴스가 당장 내일 LA 물가를 폭등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추세입니다. 제 아내가 장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생활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장벽 같은 뉴스는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획적인 소비라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와 내 마음의 만족을 챙기는 가심비. 이 둘 사이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중용의 접점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휩쓸리지 말고 내 지갑의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 이슈입니다. 미국 입국 시 5년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많은 분이 혹시 나도? 하며 걱정하셨을 텐데요. 냉정하게 보면 이 조치 하나 때문에 당장 한국과의 왕래가 끊기거나 커뮤니티가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진짜 문제는 심리적 위축입니다. 이미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LA 소매업 경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입국이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무겁게 만듭니다. 심리가 얼어붙으면 경기도 따라 얼어붙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장벽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기에 저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 아닌 사회가 경제적 파트너로서 서로 돕고 성장하는 윈윈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제 몫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투자입니다. 중국은 내수 살리기에 올인하고 미국은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경제가 두 갈래 길로 찢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수와 기술 미국과 중국. 겉으로 보면 양극화된 대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기술 없는 내수는 공허하고 내수 시장 없는 기술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립 속에서도 협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공격이냐, 수비냐 한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두가 똑같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금 상황과 목표에 맞춰서 내실을 다질 때인지 과감하게 투자할 때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본인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찾는 것. 그것이 혼란한 시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안녕하세요. LA에서 중용의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주간 주식 투자 코너입니다. 이번 주 특히 금요일장 마감을 보시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0%, 심하게는 마이너스 14%까지 폭락하는 그야말로 피해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조용히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담았습니다. 먼저 수익률부터 솔직하게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한 주간 마이너스 1.7% 가까이 급락하고 주도주들이 무너져 내린 이번 주. 제 계좌의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20%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YTD 수익률은 12.55%를 기록 중이고요. 사실 지극히 평범한 수익률이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 3년 차로서 대박을 쫓기보다 시장 앞에서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이번 주 시장보다 조금 덜 다치고 계좌를 방어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며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저는 오히려 리밸런싱을 단행했습니다. 현금을 무리하게 태운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종목을 팔아 더 중요한 핵심 종목을 싸게 사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첫째, 공격수 TRAD 계좌입니다. 보유 종목을 16개 정예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들고 있던 TDY 텔레다인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AI 시대의 필수제인 VR티버티브 열 관리로 과감하게 교체했습니다. 또한 폭락으로 가격이 매력적으로 내려온 CRDO 크레도를 분할 매수 1차로 소량 담았습니다. 둘째, 수비수 뱅가드 계좌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했던 CRM셀즈 포스를 정리하고 GVG 버노바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도 훌륭하지만 지금 AI 시대의 병목은 바로 전기입니다. 성장의 축이 소프트웨어에서 에너지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력망 대장주를 농사짓듯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폭락장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한 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금요일의 폭락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큰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다음 주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지 그것을 정확히 맞추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깨달은 중용의 본질은 안정과 공격, 이 두 가지가 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율로 섞여서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욕심 때문이더군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 최적의 균형점이 흔들리고 반대로 지나친 걱정은 시장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먼 훗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오늘의 근심과 걱정을 사서 하지 말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20%를 쥐고 계획대로 분할 매수하고 원칙대로 종목을 교체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원칙을 지키며 게임을 잘 풀어나갔다면 훗날 따라오는 수익은 그저 감사한 부산물로 여기는 자세.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중용지기입니다. 앞선 1부와 2부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숨가쁜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느라 내가 참 바쁘게 움직이셨죠?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복잡한 바깥 세상의 문을 잠시 닫고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며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때로는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제가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서운함을 안겨준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내 편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남보다 더 큰 서운함이 밀려오고 상처를 받곤 하죠. 그래서 중용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을 바꿔보라고요. 가족의 무관심은 나를 믿어주는 자유로, 부모님의 잔소리는 서툰 방식의 걱정으로 말이죠. 머리로는 참 맞는 말이고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께는 글로써 이렇게 점잖게 내려놓으시라, 지혜를 가지시라 말씀드린 저 중용지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글을 쓰던 이번 주에 아내와 크게 티격태격하고 말았습니다. 독자님들께는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써놓고 정작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던 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중용을 말하는 저조차도 그 순간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정에 휩쓸린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와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아차림의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한번 토라지면 반나절, 아니 며칠씩 마음을 닫고 꽁에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과 찰나의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차, 내가 또 내 욕심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오히려 놀라더군요. 너무 빨리 사과하니까 이거 영혼 없는 사과 아니야? 하면서 웃더라고요. 참 머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매번 완벽하게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렸다가도 내가 또 그랬네 하고 털어버리는 시간. 그 회복의 시간이 반나절에서 1시간에서 1분으로 줄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진정한 중용 아닐까요?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밀려온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대했나?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하루를 평화롭게 지켜줄 겁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아내에게 영혼 있는 진짜 사과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LA 중용시선 어떠셨습니까? 폭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것도, 가족과의 다툼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도 결국 핵심은 회복의 속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오늘의 중용 뉴스레터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유튜브보다 더 진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기록은 매일 아침 뉴스레터로 배달됩니다. 2월 15일까지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 구독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더 단단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리는 세상 속 중심을 잡는 시간, LA 중용시선 중용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